늦은 밤 워싱턴 DC 외과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도시의 맥박이 잦아든 고요한 시간이었다. 김윤서는 정숙한 엔진음만을 남긴 채 고급 세단을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백악관 브리핑룸과 외교 전략 회의실을 오가며 수십 개의 보고서를 읽고 공보자진과 회의를 이어간 긴 하루였다. 그녀는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 세계 무대의 힘을 균형한 가운데서 매일같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인물이다. 차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얀 셔츠의 칼라는 아직 반대했고 핸들을 잡은 손에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다. 백미러의 번쩍이는 붉고 푸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이 시간에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한적한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사이렌 소리. 그녀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도로 옆에 차를 세웠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불쾌한 일이 시작대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경광등이 번쩍이며 순찰차가 김민서의 차량 바로 뒤에 멈춰졌다. 순찰차에 서내린 백인 남성 경찰이 천천히 다가왔다. 젊지도 노련해 보이지도 않는 그 남성은 손에 손전등을 들고 그녀의 차량을 비치왔다. 김윤서는 창문을 내리며 침착하게 물었다. 문제가 있습니까? 경광님, 경찰은 어딘가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운전이 좀 빨랐던 것 같아서요.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준시죠. 그녀는 속도 제한을 정확히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GPS와 계기판 모두가 이를 증명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항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꺼내 조용히 건넸. 경찰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훌떡이 됐듯 말했다. 차에서 내려주시죠.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이유죠? 정참 명령은 이유도 근거도 없이 내려졌고 그녀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의도를 실감했다. 이건 단순한 교통 단속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이 낯선 밤이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차창 너머로 손전등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훔쳤다. 김윤서는 침착하게 시선을 유지하며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렸다. 경찰관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에 띄게 날카로워진 시선.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몇 초의 침묵 속에서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김윤서는 느꼈다.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은 짧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상냥함도 기본적인 예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류를 내미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면엔 서서히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경찰은 그녀의 이름이 적힌 면허증을 본 순간 눈썹을 찡그렸다. 김윤선 씨 어디 출신이십니까? 엉뚱한 질문이었다. 출신지가 교통단속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그는 마치 이 정보를 꼭 확인해야만 하겠다는 듯이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오늘 밤은 어디에서 오셨죠? 그는 말을 이으며 그녀의 복장을 후서보았다. 잘 다르지는 정장과 단정한 외모는 명백히 전문가의 그곳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 틀린 점을 찾으려는 사람 같았다. 김윤서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백악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동아시아 담당 소속입니다. 그 말에 경찰은 잠시 멈췄지만 곧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김윤서는 내심습슬했다. 아무리 높은 직함을 가져도 피부색과 이름이 먼저 보이는 세상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시는 겁니까? 경찰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한층 낮고 단단해졌다. 그의 눈빛은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신문에 가까웠다.
김윤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악관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 경찰은 몸을 차창 가까이 숙이며 고개를 겨우했다. 그 복장 무슨 회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 김윤서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경찰관은 김윤선의 서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그녀를 다시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죽이 올렸다. 이 시간에 동영 여자가 이 차를 못 타고요. 그의 말은 마치 무심한 듯 배 터진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논란도 비웃음도 경롤도 깃들어 있었다. 공기 중에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했다. 김윤선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오랫동안 직면해온 그러나 매번 뼈를 때리는 그 말. 겉으로는 태어난 듯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졌다. 제가 이 차를 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살해름판처럼 날카로웠다.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음을 흘렸다. 많이 그냥 보기 드문 일이니까요. 그는 마이크틀 흐리며 물의 암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상처는 뚜렷하게 새겨졌다. 그의 눈빛에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차를 일하는 전형적인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연방정부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단답했지만 이미 경찰의 관심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선 듯 보였다. 연방정부라 어떤 부서죠? 그는 절제 놓치지 않겠다는 듯 미소 지었다. 김윤서는 턱을 살짝 들며 대답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동아시아 담당 수석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경찰의 눈동자가 일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그렇군요. 신분증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이미 제시한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인을 핑계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정차가 아니다. 경관님 계속 이런 식으로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신다면 정차 이후부터 다시 묻고 싶군요. 차에서 내리시죠. 경찰의 말투는 더 이상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적의와 불신이 깔려 있었다. 김윤서는 눈을 가물게 떴다. 차량 안에 조명이 그녀의 표정을 반쯤 가린 채로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조용히 차문을 열고 바닥에 발을 내디뎠다. 하이길 굽이 아스팔트 위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손은 보이는 곳에 경찰이 턱짓으로 말하자 김윤서는 양손을 천천히 차분히 위로 올렸다. 그 동작은 지나치게 느리됐고 마치 의도적으로 과장된 듯 했다. 그녀는 눈을 깔지 않았다. 경계의 감각은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품위는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의 몸쪽으로 다가왔다.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에 김윤선의 미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기요? 그녀가 낮게 되물었다. 제가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갑작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손길은 거칠었고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렀다. 김윤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나거나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두 눈만 정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을 가장한 권력의 오만이었고 경고 없는 모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윤선은 알았다. 이 상황은 교통위반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누구인지 그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두 눈은 차갑게 빛났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처럼,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김윤서는 입술을 굳게 다무 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자신의 몸으로 옮겼다. 잘 재단된 네이비 블루 정장,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블라우스, 섬세하게 빛나는 펌프스, 그리고 손목에 걸린 얇은 시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옷깃을 정장을 따라 천천히 가리켰다. 무언의 대답이었다. 이것이 무기를 숨길 만한 복장으로 보이냐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는 경찰의 눈썹이 일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한 제스처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다. 복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뻑뻑하게 말했다. 하지만 말 속엔 조급함이 숨어 있었다. 주민선의 절제된 태도가 그녀의 고요한 확신이 예상했다. 두려움에 떠는 시민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김윤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무기를 소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경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엔 은근한 칼날이 있었다. 그 날카로움은 방어가 아닌 정중한 공격이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닌 진실을 드러내는 단어의 무게. 그녀는 다시 한번 손끝으로 자신의 허리선과 재키 단쪽을 천천히 가리켰다. 이 복장은 매일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경찰은 말이 없었다. 단지 눈꺼풀을 깜빡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윤서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무지가 곧 이 상황의 가장 큰 오판이 될 것이. 요즘은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고급차를 몰고 다니죠. 경찰이 작게 중얼였지만 그것은 의도된 소리였다. 김윤서는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던져진 돌멩이처럼 소리 없이 금이 가는 기분.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숨이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경찰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옆에서 머뭇거렸다. 그러나 김윤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에 어떤 변화도 분노도 모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 같았다. 아무 말 없이 맞서는 간단한 방어.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인한 고요. 그녀는 지금 방어하는 게 아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말투, 의도,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구조를.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단지 인종을 이유로 밤길에 고급차를 탄 동양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심을 선택한 방식이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그리고 그가 저녁에 다지 못하고 있는 진실이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이 침묵으로 그의 모든 편견을 장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말 없이도 그녀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반사된 자동차, 유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절제, 그리고 차오르는 무게. 언제든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힘. 경찰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딘가 머쓱해진 채 이유 없는 당황스러움을 감췄다. 김윤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각오했다.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싸움을 절대 혼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침묵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같은 사람들 말이야. 항상 뭔가 숨기고 있지. 그 순간이었다. 김윤선의 눈빛이 반사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반짝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선명하게 빛났다. 경찰은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뒤늦게 후회했는지도 몰랐다. 당신 같은 사람들, 그 문장은 공기 중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의 끝을 그는 삼켰지만 윤서는 들었다. 그녀의 뇌는 빠르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었다. 외모, 피부색, 오경, 국적, 정체성, 아니면 그 모든 것, 말의 꼬리를 숨긴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 그녀는 너무 많은 밤을 너무 많은 시선 속을 지나오며 이런 말의 속뜻을 알아채는 법을 익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찰을 바라발라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멈칫이 스쳤다. 아무 말 없이도 그녀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셨죠? 이빨게 내지 않아도 말은 날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경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말한 듯한 표정이었다. 입을 다무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김은서는 그의 눈빛을 꿰뚫고 서 있었다. 그가 말한 당신 같은 사람들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에게 질문 대신 선택을 남겼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저 같은 사람이요? 김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깊은 힘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고개를 들게 만들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경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짚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을 넘은 그의 말을 되돌려주며 동시에 그 선 너머에 선 자신을 지켜 세우는 선언이었다. 침묵에 묻혔던 공기가 그녀의 말 한마디로 갈라지듯 울렸다. 경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가 늘 무심코 내뱉어온 편견의 언어였고 수많은 이들이 조용히 넘기던 말이었다. 하지만 김윤서는 달랐다. 그녀는 그 말이 지닌 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침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다. 침묵은 고통이었고 그날 그녀는 동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씨가 급변하듯 차분하면서도 예리해졌다. 경찰은 입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당황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어쩌면 그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하는 듯 했다. 김윤서는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정장에 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경관님,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동시에 거울처럼 반사되었다. 김윤서의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나간 후 순찰차 앞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저 같은 사람이 나는 말이 마치 반사판처럼 돌아와 박혔을 때 경찰관의 입꼬리가 경직되었다. 앤더슨 경관 그의 이름표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목덜미를 매만지며 침을 한번 삼켰다.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가 입을 열었. 하지만 말은 흐리했고 명확한 문장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당황이 얼굴을 타고 퍼져나갔다. 순간적으로 미려든 침묵의 압박에 그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권위적인 태도는 자취를 감췄고 남은 것은 자신이 한 말의 무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민낯뿐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듯 물러서며 명찰을 만지자 꺼렸다. 그냥 절차상 확인을 위해서요. 요즘 이 근처가 시끄러워서 말을 꺼내긴 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무대를 덮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변명에 가까운 어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지문서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 어떤 얀성도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착함은 경관의 동료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 겁에 질린 채 움츠러드는 이민자도 아니고 눈치를 보며 굽히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앤더슨 경관은 그 질문 앞에 제대로 맞으셨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어느새 눈에 띄게 처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제 뜻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냥 절차니까 그는 되풀이하며 말을 얼버무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조차 김윤서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 이제 게임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김윤서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 단단하게 다듬어진 침묵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경찰관의 어설픈 변명과 얼버무림 속에서 그녀는 이미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인종 프로파일링. 그것은 그녀가 동양인이라는 외모,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고급 세단을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합쳐져 형성된 시선.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존재 자체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윤서는 그 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분노 대신 냉철함을 선택했고 감정 대신 관찰을 택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무고 경찰의 시선을 천천히 응시했다. 마음속에서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없지 않았지만 그것을 얼굴 위로 띄우는 건 상대에게 힘을 주는 일이랍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천천히 손을 꺼내며 일부러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다. 어떤 도발도 어떤 동요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앤더슨 경관은 그녀의 이런 침착함에 오히려 당황하는 듯 시선을 피하고 허공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김윤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시선과 차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양계 이민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현실의 단면이었다. 그것을 똑바로 인지한 순간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삼키며 단단히 다져진 의지였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굳지 않을 겁니다. 앤더슨 경관은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약간 치켜댄 자세는 마치 상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였다. 그에게 김윤서는 그저 수상한 동양 여성일 뿐 어두운 밤에 값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누군가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조각이었다. 아무리 그녀가 침착하게 말하고 또 박도박대답해도 그의 머릿속에 바퀴 틀은 깨질 기미가 없었다.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신분을 밝히시죠. 앤더슨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주였고 그의 눈빛은 의심이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끝까지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다. 김윤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묵을 이어갔다. 오히려 앤더슨의 고압적인 태도가 그녀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졌다. 권위를 무기로 상대를 짓누르는 방식. 그것은 백악과 내에서도 수없이 마주한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앤더슨은 지금 자신이 그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누군가의 오만함을 관찰하듯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경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료했고 숨겨진 무게감이 있었다. 그러나 앤더슨은 그 뉘앙스를 잊지 못했다. 아니, 이끌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김윤서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퍼즐 조각이었다. 외국인 여자, 늦은 밤, 고급차, 단호한 말투. 그 모든 요소는 그가 가졌던 고정관념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거슬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미국 외교 안보의 한 축을 책임지는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김윤서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 기세, 이 편견, 이 오만함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지켜볼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평정심이 오히려 경찰을 당황하게 만든다. 을 흥미롭고 몰입감 있게 800자로 써줘. 채취피 뒤의 말, 앤더슨 경관은 순간 멈췄다.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김윤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엔 묘한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겁먹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앤더슨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이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안했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말을 안 하시겠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전의 단호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조급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윤서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다 절차라면 저도 익숙합니다. 경관님 법이 정한 범위 내 해서라면 저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앤더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딘가 단단한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되는 걸 감지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비끗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 어성은 단지 겁을 먹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 눈빛, 침착한 몸짓, 이 모든 것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차 검문이 아니었다. 앤더슨은 무의식 중에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벨트 쪽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반응은 변함없었다. 두려움이 아니, 그것은 두려움의 부재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었다. 김윤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 이 상황, 경관님께는 단순한 정차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시험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경관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녀의 말은 잔잔하지만 깊게 파고들었다. 앤더슨은 속으로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이 여자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앤더슨 경관은 침묵을 깨듯 헛기침을 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는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이미 뭔가 흐름이 어긋났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오히려 더욱 권위적인 태도로 돌파하려는 기색이 짙어졌다. 당신 말이 너무 많군요. 그는 냉랭하게 내뱉어왔다. 차에서 내리세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 끝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허리의 홀스터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단순한 정차 검문을 넘어 불필요하게 격화되고 있었다. 김윤서는 미세하게 눈썹만 움직였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고 오히려 앤더슨의 공격적인 태도의 불쾌함조차 느끼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차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다. 마치 상대의 감정을 역으로 일기라도 하듯 여유롭고 단정하게 움직였다. 앤더슨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시험하는 듯 느껴졌다. 누가 예상했던 반응 당황하거나 호소하거나 반발하는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과 침착함이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말 안 듣는 것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군요.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며 의도적으로 고른 소리로 말했다. 어둠 속을 지나는 차량 몇 대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마치 주변의 시선까지 동원해 그녀를 압박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윤서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곳곳, 입술은 담윤 채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경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성이 담겨 있었다. 앤더슨은 마문이 막혔다. 그는 순간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김윤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비가엔 앤더슨은 경관의 거친 숨소리와 벨트의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불쾌하게 맴돌았다. 극은 척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 차분히 답했었다. 구두급 소리가 반 공기를 가르며 똑바로 이어졌다. 이어 그녀는 말없이 양손을 본인 위로 올렸다. 손끝까지도 단정한 그 자세는 마치 의식을 치를 듣고 여했다. 앤더슨은 그 모습에 잠시 망설였다. 마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친 듯했다. 손이 허리에 찬 수색 장비를 향해 움직였지만 워직임은 덜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시오. 말은 했지만 정작 명령하는 그의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김윤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수능이 아닌 선택이었다. 감정이 배제된 절제,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무언의 언어였다. 수색이 시작되자 그녀는 시선을 멀리 두었다. 허공을 보는 눈빛은 마치 이 순간이 단지 하나의 장면일 뿐이며 곧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앤더슨은 거칠고 어설픈 손 놀림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들먹였다. 손은 불필요하게 멈을 넣고 그녀의 침착함을 깨뜨리려는 듯한 고의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김윤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위압도 조롱도 그녀의 평온한 태도 앞에 매급시 흩어졌다. 이 순간 권력은 손에 총을 쥔 자가 아닌 손을 펼친 채 침묵을 견디는 자에게 있었고 김윤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앤더슨은 경관의 손길은 처음부터 무례했지만 그 순간을 지나며 선을 넘기 시작했다. 허리춤을 지나 그녀의 어깨 선을 타고 내려오는 그의 손은 단순한 수색의 범위를 훌쩍 넘어선 지 오래였다. 김윤서는 이를 꼭 참고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는 미동도 없이 멀리 도로 표지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는 듯 정신을 고정시킨 채 감각을 억눌렀다. 하지만 손길은 계속되었다. 앤더슨은 주머니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었고 가슴 부분을 지나며 불필요한 접촉을 반복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절차가 아닌 감정이었다. 분노인지 굴욕을 감추라는 몸부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의도된 모멸감이 숨어 있었다. 이 수색은 더 이상 위험하긴이 아닌 굴복하긴이었다. 김윤선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는 가슴 안에서 잦아들지 않고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택했다. 침묵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상대에게 정당한 반응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그녀는 그 무대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앤더슨의 눈빛은 점점 초급함이 스며들었다. 평온한 얼굴을 가진 이 동양 여성의 무반응은 그를 더 깊은 분노의 수렁으로 끌고 갔다. 그의 손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허리 라인을 지나며 또 다시 불필요하게 멈췄다. 그 순간 김윤서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날카롭게 맞닿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 짧은 시선 하나로 앤더슨의 손은 굳어졌고 그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김윤서는 가만히 서 있었다. 방공기는 싸늘했고 그녀의 심장은 묵직하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 위에는 한 점의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경직된 몸은 차가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고 그 안의 자존심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다. 경찰관 앤더슨의 수색이 끝났을 때 그는 뭔가 허망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치도 흩떨어지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치욕의 순간은 분명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품위 있게 조용하게 맛을 뿐이었다. 불쾌함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벽을 넘고 편견을 뚫고 걸어왔던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단지 낯선 외모의 여자로만 취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윤서는 보여주지 않는 강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처럼 감정을 무기로 쓰지 않고 품위로 대응하는 것이다. 순간의 분노나 굴욕감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복해 중얼거렸다. 지금 이 침착함이 내 싸움이다. 경찰관의 손이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 그녀는 다시 천천히 자세를 고쳐 세웠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조차 절도 있었다. 그녀의 손 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어떤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김윤서는 그 어떤 항의도 눈물도 비난도 없이 자신을 지켜냈다. 침묵 속에서 일어난 승리,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품격으로 이 어이없는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깨끗하군요. 경찰관 앤더슨이 중얼거렸다. 마지막 탄투였다. 무언가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수색이 끝났음에도 그의 발걸음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시선은 여전히 탐색적이었고 말투는 점점 더 지배해졌다. 이 차 본인 명에 맞습니까? 김윤서는 잠시 말랍시 그를 바라봤다. 네, 등록 중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그래도 말입니다. 동양계 여성분이 이런 차를,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의심의 뉘앙스는 명확했다. 배경에 대한 편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그 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기준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직업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그는 이미 대답을 들었음에도 다시 물었다. 김윤서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연방정부 소속입니다. 외교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이고요.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명백히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었다. 단지 그녀의 외모, 인종, 그리고 차종이 그의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편협한 세계관 안에서 그녀는 설명을 해야 할 예외였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가끔 그는 또 말을 흐렸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순간 김윤서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차별이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는 계속해서 함정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혹시 마약이나 불법 물품 소지 가능성은? 그는 마치 떠오르는 게 없는 듯 무리한 가정을 던졌다. 그러나 김윤서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단지 차가운 눈빛 하나로 대답할 뿐이었다. 경찰관님, 저는 지금 제 외모 때문에 의심받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진실이 서려 있었다. 앤더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 침묵이 흐른 뒤 김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평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느릿하게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머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말 한마디가 밤의 공기를 바꾸었다. 이제 제 정체를 아실 시간입니다. 순간 경찰관 앤더슨의 표정이 멈췄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손끝이 긴장한 듯 음질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정체라뇨? 무슨 말씀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안감이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김윤석은 가방 쪽으로 손을 천천히 옮겼다. 앤더슨은 반사적으로 손을 벨트 쪽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관님이 보셔야 할 것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조심스레 꺼낸 가족 지갑이 밤 공기 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윤석은 지갑을 펼쳐 보이며 말없이 그의 시선을 이끌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배지 미합중곡 백악관의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명확하게 새겨진 직함, 윤석킴,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중잣 대와 시선을 견뎌왔는지 이 배지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앤더슨의 얼굴이 굳었다. 한순간 모든 상황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그가 내뱉은 질문들, 불필요한 수색, 억지스러운 의심 그 모든 게 거대한 실수였음을 깨달은 눈빛이었다. 당신이 그는 마이크틀 흐렸. 네, 당신이 방금까지 위협하고 불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외교자문을 맡고 있는 동아야 수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 그리고 그 순간 앤더슨의 고압적인 태도는 산산이 무너졌다. 권위로 포장된 편견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진짜 권위를 마주하고 있었다. 김윤서는 시선을 들어 앤더슨의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게 제가 누군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적 배지를 바라보는 앤더슨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술이 말없이 열렸다. 닫혔다. 숨소리마저 무거운 그 순간 김윤서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보여줄 건 충분했다. 이 지갑 하나가 이 조심스러운 손 놀림이 그의 편견과 오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짧은 침묵을 가르며 김윤선의 손끝에서 펼쳐진 검은 가죽지가 그 안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은 금속 조각 하나였다. 그러나 그 조각은 단순한 배지를 넘어 무게감 있는 상징이었다. 반짝이는 금속 표면에는 미국 대통령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또렷한 명패가 박혀 있었다. 윤석킴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달빛과 경찰차의 깜빡이는 경광등이 교차하며 배지의 표면에 번쩍이게 했. 앤더슨 경관의 시선이 그 배지에 붙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 그리고 미묘한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번져나갔다. 그토록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던 상대가 자신이 감히 의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김윤서는 배지를 높이 들지도 과시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열고 보여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의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이건 단지 신분을 증명하는 배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위협했던 바로 그 사람의 자격입니다. 앤더슨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졌는지를 실감하는 늑보였다. 반짝이는 배지는 빛을 뿜어냈고 그 빛은 단순한 금속의 반짝임이 아니라 권위와 책임, 그리고 엄청난 무게감을 품고 있었다. 김윤서는 그 배지를 통해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 작은 배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앤더슨 경관의 눈동자가 그 반짝이는 금속에 고정되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태도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경찰 특유의 권위적 자세도 불필요한 단어로 위압감을 주던 그 말투도 사라졌다. 그의 입은 어정쩡하게 열려 있었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김윤서는 지갑을 천천히 닫으며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책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평정과 냉정함, 그리고 어쩌면 아주 미세한 연민. 그 조용한 눈빛이 앤더슨의 내면을 송두듯이 흔들어 놓았다. 그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차분하게 서 있던 여성 자신의 말에 조용히 반응하던 그 사람이 백악관의 핵심 참모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동양 여성, 고급 세단, 늦은 밤 그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관님 괜찮으십니까? 김윤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물음조차 앤더슨에겐 버거운 듯 그는 그저 김윤선을 멍하니 올려다 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단지 그의 실수가 들통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얕잡아 본 상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두려움이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권력의 중심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김윤선입니다.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이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라인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녀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앤더슨 경관의 귀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총괄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막연한 고위직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제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은 매일같이 국가의 전략을 논하고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를 조율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앤더슨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눈앞의 인물이 평범한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두 손은 무의식 중에 옆구리로 모아졌고 시선은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몸짓이었다. 하지만 김윤서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표정은 의기양양안도 분노도 아닌 절제된 위험 그 자체였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회의가 끝난 뒤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주요 보고를 마친 참이었죠. 앤더슨은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상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신문당하던 자가 심판대에 오른 느낌에 가까웠다. 김윤선의 말이 이어졌다. 그런데 경관님, 지금까지 제게 가한 질문들과 당신의 시선, 그리고 그 말투 단지 규칙적인 절차였다고 보기엔 너무도 많은 편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고요했지만 앤더슨의 귀 속에서는 경종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여성이 백악관을 등에 업은 수석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너무도 늦게 다가온 진실이었다. 앤더슨 경관의 안색은 급속히 창백해졌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번져갔다. 그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 공포와 수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김윤서가 내민 검은 가죽지가 그리고 그 안에 은빛 배지. 그건 단지 직함이 아닌 힘과 영향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왼손은 무의식적으로 벨트 근처를 어루만졌고 오른손은 허공에서 허둥대다 허벅지 옆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입술은 말라붙었고 눈은 그녀의 얼굴과 배지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를 몰아붙었던 그 자만심은 지금 허물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수수성님, 그는 가까스로 소리를 차냈. 그러나 그마저도 숨이 걸린 듯 끊어졌다. 입술이 팔을 떨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 권력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이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졌다. 김윤서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에 두근거림을 이루겼다. 다음에 그녀가 던질 한마디가 이 밤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깊은 밤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김윤서는 목표정한 얼굴로 고요의 앤더슨 경관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흔들림 없이 단정했고 눈빛은 서늘했다. 침묵이 몇 초 더 흘렸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했다. 앤더슨은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길 두려워했다. 마치 그녀의 다음 말이 무언의 재판처럼 자신을 가두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행동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서리발처럼 날이 서 있었다. 정당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앤더슨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목이 말라붙은 듯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변명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입 밖으로 내기엔 그것조차 부끄러웠다. 나는 단지 그는 시작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초라하게 들렸다. 단지 김윤서는 눈썹을 살짝 치켜서었다. 질문 하나에 그의 말은 허공에 맴돌다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단지 제 외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차종 혹은 제가 당신의 기대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당신은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 배지는 힘이 아닌 책임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그 책임을 권력대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경관은 숨을 들이켰다. 목이 졸리는 듯한 침묵 속에서 그댄 자신이 밀려나고 있음을 느꼈다. 힘의 균형은 이미 무너졌고 이젠 그저 무너진 벽돌 속에 파묻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것은 단지나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의 온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 말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곧게 유지한 채 앤더슨 경관을 바라보며 한 단어 한 음절을 또렷이 내뱉어왔다. 저 하나만의 수치심이나 불편함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겪은 모든 시선과 말, 그리고 당신의 손끝에서 묻어난 판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께에 손을 올렸다. 그곳에는 여전히 백악관 수석 배지가 묵직하게 달려 있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동아시아 외교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백악관 수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제게 그런 사실은 보지도 묻지도 않았죠. 그저 제가 어떤 인종이고 어떤 차를 몰고 있으며 어떤 시간에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만을 봤습니다. 앤더슨은 이제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김윤서는 그를 질타하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 제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언어가 부족한 이민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매일 이기목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부당한 대우가
제 권위로만 해결되었은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더 강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밤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윤서의 시선은 앤더슨 경관을 넘어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귀를 향하고 있었다. 이민자, 여성,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구조화된 결과입니다. 김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그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온 진실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다.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단지 개인의 편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 더 넓은 범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만들어진 구조의 일환입니다. 나는 지금 그 구조의 끝단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뿐이죠. 앤더슨 경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어떤 대답도 이 질문 앞에선 무력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김윤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이민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나를 무지하고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어요. 내가 여성이라서 순순히 복종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동양인이라서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긴 겁니다.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허락해온 이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단어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존재하는 한 오늘 밤 같은 일은 반복됩니다. 단지 운 좋게 권력을 가진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항의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맺었다. 이것은 당신이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그 균열을 만들 것입니다. 김윤서의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구조의 틀을 흔드는 첫 진동처럼. 이상한 기억하십시오. 김윤서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조용했지만 서늘했고 단호했다. 마치 그 한 문장이 공기 중에 정지된 시간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앤더슨 경관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어떤 감정도 과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절제된 평정이 상대를 더욱 압도했다. 그녀의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 당신은 경계를 넘었고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앤더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까지 그의 세계에서는 익숙한 방식이었다. 길에서 만난 이방인 권위에 주눅드는 시민, 모르는 척 외면하는 시스템. 그 안에서 그는 안심했고 권력을 누렸고 때로는 잔혹했다. 그러나 지금 그 구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윤서는 그 무너지는 균형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오늘 당신의 있던 말, 보여줬던 태도,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얼굴보다 먼저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울림은 깊어졌다. 나는 이 만남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잘못 건드린 상대를 만났으니까요. 그 말에 앤더슨의 목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침을 삼켰지만 입은 말라 있었다. 김윤서는 더 이상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했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경관의 눈에 김윤서는 더 이상 동양 여성 온전자가 아니었다. 그것을 단 한 문장으로 깨닫게 만든 그녀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밤공기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지 정차 명령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김윤서는 조용히 운전석 문을 열었다. 내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고 도심의 야경 너머로 바람이 잦아든 밤 공기만이
주위를 감쌌다. 앤더슨 경관은 아직도 제자리에 서 있었다. 뻑뻑하게 입을 굳게 담은 채 말은커녕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경롤도 없었다. 오히려 연민과 냉정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깨뚫는 단 하나의 문장이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배즈는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뼈속 깊이 울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경고처럼 날카롭고도 무게감 있게 공기중을 관통했다. 앤더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조이는 듯했다. 그동안의 안일한 습관, 무의식 속의 편견, 그리고 권력을 앞세운 무례함이 모두 벗겨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김윤서는 미소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시선을 남긴 채 조용히 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작년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고 그 엔진 소리가 정적을 짓고 달빛 아래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남았다. 대지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그 말. 앤더슨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그 밤 그의 귀에 가장 오래도록 남은 소리는 사이렌도 아니고 타이어 소리도 아니었다. 바로 그 조용한 한마디였다.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어둠 속 김윤서는 사이드 미러를 잠시 바라봤다. 뒤에는 앤더슨 경관이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금 들은 말이 그의 가슴에 도장을 찍듯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가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으로서가 아니라 이민자이자 동양 여성으로서 수많은 밤을 겨디며 스스로에게 수천 번 되뇌었던 문장이기도 했다. 배지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수없이 보아왔다. 백악관 내부 계단 벽 대통령의 직무시라 플래카드 연설문 말, 미의 각주처럼 가름복되던 원칙. 하지만 지금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선언이었다. 누군가의 오만과 편견 앞에서 자신이 품고 살아온 정의를 꺼내 보인 것이다. 앤더슨은 처음으로 자신이 단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 모른다. 그가 흔들리는 손으로 만지작거렸던 권력의 상징 총과 배지가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했다. 배지는 명찰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서기 하는 무기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 앞에 맺은 약속이자 공평한 대우를 실천하겠다는 헌신의 증표표. 김윤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으로 증명했다. 배지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앤더슨의 귀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워싱턴 D.C. 내 새벽은 제빛 단계와 함께 시작되었다. 김윤서는 늘 그렸듯 정확히 오전 7시에 출근했고 백악관 웨스트윈의 출입문을 통과할 때마다 경호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어제 밤의 일은 그녀의 마음에 아직 선명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은 미중 관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중대한 날이었다. 국제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문과 보고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무부, 국방부 NSC, 그리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까지 그들의 얼굴에서는 긴장이 예뻐였고 몇몇은 김윤선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 슈트를 정돈하고 회의실 중앙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자리는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이라는 무게를 상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어젯밤 거리에서 당했던 불합리함과는 대조되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불과 몇 시간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인종적 편견에 맞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회의는 계속되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김윤선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대통령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회의실 안은 자연스레 숨을 죽였다. 그녀는 준비된 태도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의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동아시아 전략에 대내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귀가 도중 이유 없는 정차, 반복되는 신체 수색, 인종과 성별을 암시하는 무례한 언행. 김윤선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간결하게 설명했다. 표현은 담백했지만 단어는 날카로웠다.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며 제가 아니었더라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NSC 보좌관이 얼굴을 찌푸렸고 대통령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 상황에서 정체를 밝히셨습니까?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윤선은 고개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침묵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전략을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김윤선과 서서히 말을 국내에 존재하는 동아시아 커뮤니티와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의 눈은 서류가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다. 국방부 차관, 법무부 인권국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가 무한의 무게에 놀린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외교란 결국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이민자들이 어떤 시선을 견디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윤선은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불법 이민자 측급, 무단 정차, 과잉 대응, 언어적 조롱 이 모든 게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중 일부는 어젯밤 책에도 일어났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회의실의 안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동아시아 외교를 말하면서 이 땅의 동양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입니다. 대만, 한국,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 사는 동양계 시민들의 피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작게 고개를 끄다. 김윤선은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들과의 관계 개선은 정부의 대외 전략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것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펜이 멈췄고 회의실의 공기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신뢰 회복 그건 단지 커뮤니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절약 그 자체였다. 백악관의 상황실, 깊은 회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선 수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방안은 곧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젯밤 저는 워싱턴 외곽에서 한 경찰관에게 정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담담하게 사건을 설명한 뒤 마이크 틀 무겁게 맺었다. 그의 질문은 교통법이 아니라 제 외모에 관한 것이었고 저를 당신 같은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존의는 곧 미국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할 때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를 말해놓인 가치 전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은 한자 한자 공기를 쫓겠다. 회의장은 숨을 죽인 채 고요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다. 곧 박수가 터졌고 그 울림은 단순한 찬사가 아닌 하나의 선언처럼 퍼져나갔다. 김윤선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30-35 일어나 회의실을 나서는 중에도 그녀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다시 고요해졌을 때
김윤서는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몇몇 고위 보좌관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얇은 브리핑 노트를 펴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책적인 대응만을 우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커뮤니티 리더, 법률 전문가, 사회학자, 청년 활동가 등이 포함된 이재문단은 아시아 갭뿐 아니라 모든 소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방안을 천천히 후쳤다. 회의실에 다시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변화의 전주였다. 한 명 또 한 명이 고개를 끄다. 김윤서의 제안은 단지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감으로 설계된 정치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한 수석이었다. 다음 날 오전 백악관 내부망에 하나의 특별 메모가 전송되었다. 민간자문단 구성안 우선 순위. 그 하단에는 김윤서 수석의 이름과 함께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남겨져 있었다. 서명 옆엔 단 2단어 전폭 지지함. 곧장 상황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소집됐고 관련 커뮤니티와의 사전 미팅이 계획되었다. 국토안 보부, 법무부, 인권국, 이민정책국까지 전방의 협조체제가 수립됐다. 모두가 이것은 단순한 회의 후 뒤처리가 아니라 실행이었다. 오후에는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열렸다. 이번 민간자문단은 미국 내 다양성과 존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속에서 김윤서의 이름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햇살이 백악관 정원 너머로 비추는 오후 수십 개 언론사의 마이크가 꽂힌 연단 앞에 김윤서가 섰다. 그녀는 어깨에 힘을 주지도 불필요한 제스처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겪은 일은 어떻게 견뎌내냐고, 고통스러웠냐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남겨둔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수는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곧 폭발처럼 퍼졌다. 그날 한 여성의 목소리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시스템을 흔드는 선언이 되었다.